당구 테이블이 큰 성공을 거둔 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성공이라는 건 정말 강한 단어죠. 어쨌든 우리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 테이블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후에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당구대를 만들기로 했어요. 절대 실수하지 않는 당구대죠. 포켓은 이거고 여러분께 100% 확신을 가지고 성공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끝까지 지켜보세요. 사실 저도 이 약속이 좀 무섭긴 한데 어쨌든 계속 가보죠. 당연히 일반 당구대처럼 만들 수는 없죠. 항상 누군가가 포켓에 공을 넣을 수 있도록 우리는 다른 형태를 고안해야 했어요. 그 사람이 당구나 스누커를 해본 적 없어도 이 당구대에 더 둥글고 타원형의 특별한 테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타원형은 옆에서 보면 달걀처럼 생겼고 칼로 원뿔을 자를 때 나오는 모양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원래 영상에서 재미로 하려던 건데 진짜로 타원이 나왔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 도형이에요. 아마 자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만약 제가 수평으로 자르면 여기서는 단순히 원이 생성됩니다. 각도를 바꾸면 도형이 더 많아집니다. 반대쪽 옆면을 더 이상 자르지 않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더 이상 타원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영상을 다 찍고 나서 제가 이걸 출력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원뿔을 보면 이렇게 자르면 검은 테두리처럼 도형이 생기는데 이게 타원이에요. 이제 만약에 자르는 선이 원뿔의 밑면까지 닿게 되면 여기 이렇게 선이 생기는데 이걸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르는 선이 정확히 수직으로 밑면까지 닿게 되면 또 다른 종류의 선이 생기는데 이걸 쌍곡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정확히 수평으로 자르면 원이 생깁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는 피볼링 테이블만큼 큰 타원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1m 점토 원뿔을 만들지만 칼을 꽂지 않을 거예요. 자를 힘이 없을 것 같아서요. 타원을 그리는 또 다른 아주 멋진 방법이 있는데 정말 간단해서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나무 위에 못 2개를 박고 그 다음에 실 한 조각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펜을 놓고 이 경로를 따라 그리면 돼요. 이렇게요. 이런. 그렇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곧 될 거예요. 멀리선 원 같지만 실제로는 더 납작해요. 이 납작함은 두 못 사이 거리로 결정돼요. 같은 끈을 쓰며 못 사이 거리를 더 늘려볼게요. 자, 보세요. 봐요, 신기하죠? 초록 타원이 검은색보다 훨씬 납작해졌어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못 2개를 더 가까이 붙이면 원에 가까워집니다. 결국 2개의 못이 만나서 같은 지점에 있게 되면 우리는 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원도 타원의 한 종류예요.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의 일종인 것과 같죠? 이 점을 처음 알았다면 흥미롭겠네요.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하학적 도형을 공부하는 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우리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당구대를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어디서 쓰이는지 잘 모르겠죠. 자연에서는 행성 궤도처럼 타원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의 태양 주위 궤적도 타원입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가 로켓이 화성에 도달하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를 계산할 때 화성이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돌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도형에는 2가지 특징, 2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속성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실험 성공을 좌우할 거예요.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2개의 못을 수학에서는 초점이라 합니다. 그리고 테두리 위에 아무 점이나 잡아서 그 점에서 2 초점까지의 거리를 각각 재고 그 2 거리를 더하면 항상 같은 값이 나옵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타원에서는 여기 이 B 모양의 거리가 이쪽 다른 B 모양의 거리와 같고 또 다른 B 모양의 거리와도 같습니다. 이 거리, 이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이 거리는 2 초점을 지나 한 테두리에서 다른 테두리로 이어지는 선과 같습니다. 이제 타원의 비밀을 밝힐 시간입니다. 이 타원 주위가 거울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네, 타원형 거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거대한 타원형 거울 안에 들어가서 정확히 한 초점 위에 서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거울의 테두리를 향해 레이저를 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파란 머리를 가진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초록색은 거울, 즉 거울의 테두리입니다. 여러분은 레이저를 들고 아무 곳이나 겨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레이저를 들고 이쪽을 겨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레이저가 가서 테두리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레이저는 어디로 가냐면 다른 초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는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레이저를 어디로든 겨눌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를 뒤쪽으로 겨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레이저가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다른 초점으로 갑니다. 레이저를 뒤로 겨누면 레이저가 오다가 가장자리에 부딪혀 다른 초점에 도달합니다. 즉, 여러분이 한 초점 위에 있고 레이저를 벽 쪽으로 겨눈다면 어디로 겨누든 상관없습니다. 레이저는 벽에 반사되어 다음 초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당구대에 비유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포켓, 즉 공이 들어가는 구멍을 한 초점 위에 두고 출발점을 다른 초점 위에 둔다고 가정해봅시다. 제가 원하는 대로 공을 쳐도 공은 벽에 맞고 결국 포켓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쳐도 상관없습니다. 그 공은 저기로 가고 또 저기로 가고 또 저기로 가고 계속 저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저기로 갑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공이 포켓에 들어가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처음에 제가 명중률이 100%가 될 거라고 약속했으니까요. 자, 이제 자를 건데 자르려면 티코티코 직소를 써야 해요. 왜냐하면 이 곡선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톱이거든요.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어릴 때부터 배터리로 작동하는 티코티코를 갖는 게 꿈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제 행복이 얼마나 큰지 상상 못 하실 거예요. 타원형, 이 테두리는 높이가 낮아 공을 막지 못해요. 그래서 테두리를 들어 공 옆면에 딱 5mm 맞춰야 해요. 테두리는 2.5에 두는 게 가장 좋아요. 이 구마루는 1.9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마루를 아래에 놓으면 정확히 2.5가 될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공이 부딪혀도 튀지 않고 테두리에서 멈춥니다. 우리는 여러 번 테스트하며 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낸 건 이 테두리에 미코의 트리파를 놓으면 공이 튄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전체 테두리에 미코의 트리파를 설치하고 다니엘이 저를 도와 자를 거예요. 그동안 저는 잔디를 준비할 거예요. 잔디, 즉 테이블의 바닥이 아니라요. 우리는 초록색 펠트 조각을 사용해서 표시할 거예요. 그냥 타원의 구멍을 위에 올려놓고 두 개의 초점도 같이 표시할 거예요. 그중 하나는 구멍입니다. 공 지름이 5cm이니 7cm 구멍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 위에 펠트를 붙이기 위해 저는 신발용 접착제를 사용할 거예요. 이건 접촉식 접착제예요. 원래는 두 표면 모두에 접착제를 바르고 나서 붙여야 하지만 그러면 접착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나무에만 접착제를 바를 거예요. 펠트는 여기 위에 잘 붙거든요. 마지막에는 유리섬유 작업할 때 쓰는 롤러를 사용해서 잘 붙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카사파 구멍도 미리 뚫어둘 거예요. 한편에서는 미코 가죽을 스테이플러로 고정하고 있죠. 이제 저는 쿠마루 나무를 설치하기 시작할 건데 이게 위쪽과 아래쪽을 분리해 줄 거예요. 여기서는 가장자리를 따라 최대한 깔끔하게 작업해서 최대한 잘 고정되도록 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쿠마루 나무를 작은 조각들로 잘라서 순간 접착제와 목공용 본드를 섞은 혼합 접착제로 붙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빨리 마르니까 바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결국 이 작업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이미 중심점을 표시하고 뚜껑을 위에 올려서 단단히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결과를 볼 시간이에요. 예비 테스트입니다. 탁구채 대신 괭이 손잡이로 해볼게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보이네요. 공이 가장자리에 닿으면 튀어 오릅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해서 한번 볼게요. 공이 들려서 몇 센티미터나 날아오르고 공중에서 회전하다가 떨어집니다. 이러면 궤적이 완전히 바뀌고 제대로 된 궤적이 나오지 않아요.
이 테두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네요. 제 생각엔 공이 중심에 정확히 닿지 않고 합판 윗부분이 닿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고무가 붙어있는 아래쪽 부분이 약간 아래로 닿아서 그게 공을 들어 올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빨리 테스트 해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겠죠? 이제 떼어낼 수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을 정확히 3mm 들어 올려볼 거예요. 그리고 공을 쳤을 때 튀지 않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타원형이 우리의 테스트였어요. 공이 옆면에서 잘 튀지 않고 각도도 맞지 않으며 튈 때 회전이 생겨요. 높낮이 문제인지 확인해 볼게요. 바닥은 평평합니다. 별다른 해결책이 없을 것 같아요. 공이 튀는 건 미코의 내장 때문이기도 하고 공이 부딪히는 지점의 높이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공이 정확한 지점보다 약간 아래쪽을 치고 있기도 해요. 오늘은 전문 고무를 써야 하니 내일만 가능할 것 같아요. 다니는 오늘 아침에 당구대 전문 매장에 갔어요. 3가지를 샀어요. 첫째, 이 테이블을 덮을 제대로 된 천을 샀어요. 이제 더 이상 펠트를 쓰지 않을 거예요. 둘째, 공이 더 이상 테이블 가장자리에서 튀지 않도록 제대로 된 당구대 고무를 샀고, 셋째, 이제 괭이 자루 대신 쓸 수 있도록 당구 큐도 샀어요. 이제 이 고무부터 테스트해보면서 공이 정말로 튀지 않는지 확인해 볼게요. 와, 완전히 다르네. 좋은 소식은 고무를 쓰면 공이 튀지 않는다는 거고, 나쁜 소식은 고무를 제대로 놓으려면 전부 다시 만들어야 해. 이 테이블로는 안 돼서 극단적인 방법을 써볼게. 우리는 이미 직소로 자르는 방법, 못에 긋는 방법, 실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지만 나는 다시 다 만들고 싶지 않아. 이거 그냥 레이저로 잘라버리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아니야. 왜냐하면 끝도 없이 도안을 넣어야 하거든. 모든 걸 다 해야 하고 최대한 적은 나무만 쓰도록 아주 작은 공간에 맞춰야 해.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이걸 자르는데 기계가 1시간 넘게 걸렸어요. 먼저 천을 깔고 포켓 부분 주위에 접착제를 바른 뒤 천을 팽팽하게 펴서 스테이플러로 고정할 거예요. 목재용 스테이플러를 쓰면 합판이 뚫려서 접착제가 여기저기 묻었어요. 그래서 끈적임을 없애려고 물로 많이 닦아냈어요. 물을 말리려면 다리미로 다려야 해요. 이제 스테이플러로 고정할게요. 뒤쪽은 팽팽해요. 카사파에서 이 작업 괜찮나요? 이제 별표 모양 구멍을 내고 반대쪽도 스테이플러로 고정한 뒤 작은 그물을 달 거예요. 그리고 레이저로 자른 5겹 합판으로 더 정밀한 테두리도 만들 예정입니다. 완벽한 타원이 됩니다. 5장을 겹쳐 어긋나지 않게 스테이플러로 고정하세요. 이건 완벽하진 않지만 공 움직임엔 큰 영향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의 도전은 이 고무 테두리를 나무에 붙이는 겁니다. 이번엔 접착제를 더 신경 써서 쓸게요. 양쪽에 접착제를 발라 잘 붙는지 볼 거예요. 이 접착제는 2면이 닿으면 조정이 안 돼요. 삐뚤게 붙이면 그대로 남으니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건 저희 전문 분야가 아니고 마누알 두 문두에서 이런 접착제는 16년 역사상 처음 쓰는 것 같아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마지막 단계는 여기 아래에 순간 접착제와 노란색 목공용 접착제를 바르고 목공용 접착제를 천 위에 바르는 거예요. 사실 천에는 잘 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테이블을 뒤집어 못을 박아 잘 고정해야 해요. 그리고 관찰력이 뛰어난 분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베베림, 내가 봤는데 너가 카타파의 크기를 늘렸잖아. 전보다 더 커졌어. 저는 당구대에 있는 구멍의 공식 크기가 얼마인지 찾아봤는데 정확히 공지름의 2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10cm짜리 구멍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카사파 구멍의 중심에 초점 하나가 있고 다른 초점은 여기 있어요. 저는 나무의 레이저로 1cm 크기의 작은 구멍을 뚫어 표면이 내려가고 공을 그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게 했어요. 이제 테스트 시간입니다. 10번 샷 모두 성공할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당구를 잘 못 치는지조차 몰라요.
왜냐하면 이걸 거의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당구대가 있는 것 같네요. 그쵸? 이 샷 불가능해 보이죠? 좋아요. 누를 만하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의 정중앙을 맞출 필요는 없다.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공만 안 놓치면 된다. 그냥 치면 들어간다. 쉽게 맞출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좀 더 실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요. 공이 꼭 초점에서 출발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아무 곳에서 출발해서 초점을 지나가도 돼요. 공이 이쪽으로 오면 반대쪽에 꼭 맞아요. 공이 여기서 출발해도 결과는 같아요. 그래서 공을 위로 보내려면 실력이 필요해요. 이제 음악을 들어봅시다. 아직 매뉴얼 두 문도 구독 안 하셨나요?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이에요. 아직이라면 저희는 이런 멋진 것들, 예를 들어 이거랑 음악 플레이도 합니다. 매뉴얼 두다 밖에서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